안녕하십니까. 혁신학교 창안자 이성대입니다. 이번에는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수능 참 말이 많죠. 어떤 분들은 대학 입시에서 수능 100%로 뽑아야 가장 공정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 주장이 얼마나 무지한지 제가 이번 시간에 철저하게 한번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발표된 그 대학 입시 개편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이 많지만, 특히 수능 확대로 방향을 잡은 것은 굉장히 교육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능이 가장 좋은 입시 방법인 것처럼, 그리고 공정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수능이 왜 공정하지 못한지, 그걸 넘어서 왜 교육적으로 정말 실패한 작품인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이제 그 대입 개편안이 논의가 된 것은 사실은 이제 이 교육과정에 근거한 겁니다. 교육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입 개편 논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애초에 처음에 야심차게 수능 절대평가를 들고 나왔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밀려서 후퇴하고 결국은 수능 확대로까지 이제 이어지고 말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그런 이제 실책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그 수능 개편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교육과정을 잘 기억하십시오. 교육과정 때문에 수능 개편안 논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제 문이과를 이제 벽을 없애고 학생들의 다양한 이제 선택, 그 진로에 맞춘 그런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것이 사실상 이제 목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통과학, 공통사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수능 포함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논의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좀 단순하게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는데, 너무 성급하게 수능 절대평가까지 들고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안 하니만 못한 그런 계약을 하고 말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어떤 교육과정이냐? 교육과정의 이제 그 목표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진전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물론 애초에 개정을 이제 시도했을 때에 비하면 이제 좀 용두사미로 끝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의 그런 흐름을 이어받아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맞춤형 선택형 교육과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래 사회를 위한 그런 준비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좀 바람직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참 논의가 되고 있는 고교 학점제의 어떤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전초적인 그런 단계의 교육과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과정의 흐름과 정반대로 반대로 가는 그런 대학 입시안을 내놓은 것은 정말 이게 무책임한 일입니다. 사실 교육과정을 부정하는 건 교육당국으로서 절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교육과정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걸 부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대학 입시안을 만든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그리고 아주 중대한 이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이 교육과정이 철저히 무시되어 온 그런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가 국가교육과정을 만들긴 했지만 그것은 서류로 존재할 뿐이고 캐비닛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교육과정은 따로, 학교 수업은 따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나마 교육과정과 학교의 수업이 일치되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교육과정을 철저히 해석하고 그 교육과정에 따라서 정말로 그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그런 인간상을 길러내려고 이제 학교가 이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학교의 그 흐름, 현장의 흐름과 정반대되는 역행하는 그런 이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불행한 이제 사태를 가져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 학습은 이제 과거 산업화 시대의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의 꿈이나 진로, 희망 이런 것들은 다 무시되고 천편일적이고 획일적인 문제풀이로 이루어지는 수업, 그것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학 입시 문제만 나오면 그런 비판들은 다 잊혀지고 모두가 그런 방식의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시 제도가 가장 좋은 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심각한 인지 부조화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는 참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난감하죠.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되면. 그럼 그런 교육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수십만의 학생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면 치킨집이나 편의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힘을 가진 그런 인재들을 우리가 길러내지 못한 것이에요. 자, 이런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며칠 전에 통계에서 8월 출산율이 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이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한 사람이 30명 이상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일당백을 하는 그런 인재들을 길러내야 돼요. 혁신적인 기업,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그런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길러내야 되는데 문제풀이 교육으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지식암기 교육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좀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능은 교육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시험입니다. 이건요, 학생들을 한 줄로 쭉 줄을 세우기 위한, 변별을 위한 목적, 아이들을 골라내기 위한, 경쟁시키고 골라내기 위한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입시 제도로서도 그런 가치 외에는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것이 공정하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공정하다는 의미를 잘 모르고 쓰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식한 그런 발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능이 투명하긴 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투명하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모든 교육적 가치를 파괴하는 그런 시험 제도를 우리가 훌륭한 그리고 공정한 평가 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능 확대론자들도 투명하다, 공정하다 얘기만 하지 절대 교육적 가치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육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순간, 교육 철학을 이야기하는 순간 수능에 가진 모든 문제점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정성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학종을 공격하고 학종을 폐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학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완을 해야 되죠. 그러나 교육적 가치만 보면 수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따로 다시 하도록 하고, 어쨌든 수능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수능 확대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공정하다고 합니다. 과연 공정성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공정하려면 다양한 가치, 다양한 특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수능이 과연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수능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투명하고 단순하고 객관적이라고 합니다. 단순하고 객관적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많은 복잡한 요소들을 배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차별과 배제, 소외를 불러일으키는 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하려고 하면 다양한 요소들,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 특성, 종교적 배경,
육체적 특성, 성향 이런 모든 요소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다양성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 다양성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복잡해집니다. 민주주의가 복잡한 이유는 그런 다양한 가치나 요구, 목소리들을 다 담아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순할 수가 없어요. 객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성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모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모호하다고 해서 그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능 확대론자들 주장 중에서 받아들일 만한 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학교 다니는 내내 공부에 흥미를 못 느끼다가 어느 순간 정말 흥미를 느껴서 공부하고 싶어서 열심히 파고든 학생들은 그럼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냐. 물론 그 학생들까지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것이 공정한 것이죠. 저 또한 학교 다니는 내내 공부하지 않다가 고3 한 해 열심히 공부해서 학력고사를 통해서 이제 대학을 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그렇게 높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학생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걸 너무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올바르지 못하죠.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학교 교육을 부정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것은 오히려 공정성을 더 해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지금 현재의 수준도 사실은 적지 않은 그런 비율인 것이죠. 스포츠 경기에서 패자 부활의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 때문입니다. 또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왜 패자 부활의 기회가 꼭 대학 입시에서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그리고 몇 번 또 실패하고 다시 또 재기할 수 있는 기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꼭 대학 입시에서 우리가 패자 부활의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낡은 사고죠. 그럼 수능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수능은 국가교육과정을 역행하는 그런 평가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 학교는요, 교육과정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육의 성취를 평가하는 시험이 교육과정에 역행하는 시험이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우리 교육과정이요,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를 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그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 뭐냐면 그전에는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교육의 핵심적인 목표가 된 겁니다. 그게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수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답을 못할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없어요. 교육과정의 최고의 목표를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이 그게 좋은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을 부정하면 우리나라 경교육 전체를 부정하는 건데 우리나라 교육과정 전체를, 우리나라 교육 전체를 부정하는 시험을 100% 확대해서 대학 입시에 반영해야 된다. 그건 정말로 비논리적인 그런 쪽입니다. 교육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학부모들은 당장에 자기 자녀의 이제 대학 입시가 앞두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이해를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그러나 우리 국가를 위해서는 좀 더 떨어져서 냉정하게 바라보고 무엇이 교육을 위해서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수능은 아닙니다. 왜? 우리 국가 교육과정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